안녕하세요. 절세달리기의 이정우쌤사입니다. 5월 달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5월 달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여러분들 이제 종합소득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영상은 프리랜서 분들이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 전략을 짜야 되고, 나는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줄이고 싶으시고 환급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번 프리랜서 분들 어떻게 신고 전략을 짜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대상, 즉 프리랜서 직군에 이제 속해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 1일까지 이제 신고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내가 수입을 3.3%를 공제 받고 나서 그리고 수입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분들은 이제 프리랜서 직군에 속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튜브 편집자, 웹툰 작가, 학원 강사, 외부 강의하시는 분들, 요가, 필라테스, 그리고 퍼스널 트레이너, 운동 코치 분들, 이런 분들이 모두 대표적인 예에 이제 속하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 즉 2020년도 6월 1일 월요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납부는 8월 31일까지 모든 국민들, 모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이 3개월 직권으로 연장됐기 때문에 신고는 6월 1일까지 하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급 같은 경우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6월 23일 이전에 환급을 입금을 해준다고 국세청 4월 달에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까지 신고하신 분들은 6월 23일 이전에 입금받기 때문에 환급 시기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고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내가 올해 2019년도에 처음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해서 수입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직전 사업년도, 여기서 직전이라고 하는 거는 2018년도입니다. 지금 이제 2019년도 입장에서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전 수익 금액이 2018년도 수익 금액이 2,400만 원이 2,400만 원 미만이다 라고 하신 분들은 EFG 유형에 속합니다. EFG 유형에 속해 있고, 그리고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 즉 2018년도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는데, 간편장부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2,400만 원 이상 그리고 7,500만 원 미만 수익 금액이 사이에 있으신 분들을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 안내문에 알파벳으로 D 유형이라고 기재가 되어서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년도 수익금액, 2018년도 수익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분들 같은 경우는 A, B, C 유형입니다. 복식 A, B, C 유형. 지금 내가 알파벳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E, F, G인지 D인지 A, B, C 유형인지 그 알파벳 유형에 따라서 신고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알파벳 유형에 따라서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 같은 페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파벳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하고 신고를 전략을 짜면 되겠습니다. EFG 유형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서 손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어플에서도 손택스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그 어플을 통해서 신고를 손쉽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ARS를 통해서도 너무나 쉽게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고민할 거 없이 신고를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신고 전략으로 보실 분들은 A, B, C 유형과 D 유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A, B, C 유형 같은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분들인데, ABC 유형은 저희 같은 세무 대리인과 한번 상의를 하신 다음에 신고를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D 유형은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가지 의사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세무 대리인에게 맡겨가지고 신고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직접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셀프로 하실 것인지 의사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간편 D이고 직접 하겠다라고 한다면 작년 한 해 동안 지출했던 내역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 내역, 각종 지출 내역이 뿌려져 있는데, 이 지출 내역을 한 대 다 모은 다음에 지출 항목별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비는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를 지출했고, 그리고 경조사비, 접대비는 얼마를 지출했고, 광고 성정비나 도서 인쇄비는 얼만큼 지출했는지, 이런 지출 항목들로 묶어가지고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항목별 정리된 내역에 대해서 홈택스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D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직접 신고하시는 것 외에 세무대리인에게 맡겨가지고 신고하시는 것도 절세 전략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 수수료 대비 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신고를 잘못했을 때 그런 또 잘못된 리스크를 내가 떠나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외부에 맡겨 놓으시고 자료 준비를 꼼꼼하게 잘 하셔가지고 전달해 주면은 조금 비용 지출 대비 효익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를 하시면서 주의사항으로는 이제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야 될 텐데요. 프리랜서 분들도 인적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요건, 소득 요건만 맞는다라고 한다면 나의 배우자, 그리고 우리 자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시부모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적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 분들도 꼼꼼하게 한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도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공제와 교육비 세액 공제, 이런 각종 보험료와 교육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사업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업소득 분들과도 동일한 신고 구조를 갖추기 때문에 공제 항목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간편장부 D 유형에 대한 주의사항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장부 D 유형은 추계로 신고할 때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꼭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장부를 만들 수 없을 경우에는 추정계산, 즉 대충계산해서 대충 납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계산으로 할 경우에 기준경비율로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기준경비율 말고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국세청 세금 추징 사례 중에서 가장 또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로 꼽히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기준경비율의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지 마시고 기준경비율로 꼭 신고를 해주시고,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1, 2년이 있다가 안내문 받습니다. 안내문 받았을 경우에는 세금을 더 적게 납부했기 때문에 적게 낸 세금과 그에 따른 가산금 이자까지 납부하라고 이렇게 안내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실 때에는 추계 단순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도 이제 또 타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이 부분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입을 받으면서 미리 3.3%를 공제를 하고 사업자분들이 다 세금을 납부를 일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내가 결정세액이 딱 세금이 계산이 됐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냈던 3.3%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을 해서 그것만큼은 내가 낼 세금에서 차감을 하고, 그리고 환급세액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환급받을 금액에 가산을 해가지고 돌려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 또 향후 절세 전략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틈도 없고 준비할 틈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을 준비하는 것도 전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를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준비할 부분은 세테크 상품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라운상 공제라든가 개인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IRP, 이런 것들을 가입을 해서 절세 전략을 한번 짜볼 수가 있겠고요. 금액이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금액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가입을 했냐 안 했냐가 더 중요하지, 금액은 나중에 증액할 수도 있고 더 불입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은행에 가서 가입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므로 절세 전략을 짤 때는 꼭 세테크 상품을 한번 가입해 보시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자를 내가 내고 이제 신고를 할 건지 아니면 사업자 없이 기존처럼 프리랜서 형태로 갈 건지도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냈을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든지, 그리고 부가세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고, 그래서 사업자를 낼 때는 꼭 세무대리인과 한번 상의를 해보신 다음에, 그래서 사업자를 내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한다면 사업자를 내고 부가세 신고나 면세현황 신고를 진행한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들도
신고 전략으로 크게 또 한번 짜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코로나19로 여러분들 많이 힘든 시간 이제 보이고 있을 텐데요. 외부 행사도 줄어들고 강의도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 1일까지 꼭 하셔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고해서 납부는 8월 31일까지 지연됐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환급 받는 분들께서는 최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신고를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5월달 잘 신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5월달 화이팅 하겠습니다.